정관용의 지금 이 사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지난해 12월 31일 중국이 후베이성 우한에서 정체불명의 폐렴이 발생했다. 이렇게 세계보건기구 WHO에 처음으로 보고했습니다. 이제 딱 1년이 돼가네요. 코로나19를 겪은 지난 1년 우리 모두는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혼란 속에 살고 있죠. 일상이 격리되고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기약 없이 휴직을 하고 있는 분들도 있고, 자,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이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분들을 한 분 한 분 만나볼 텐데요. 오늘은 이 코로나로 지금 강제 휴직을 당하고 있는 대한항공의 20년차 직장인 정보람 씨를 만납니다. 최근에 일시정지는 처음이라 이런 제목의 책도 펴내셨다고 하는데요. 같은 처지에 있는 분들이 아마 이 얘기를 들어보면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정보람 씨,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정보람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대한항공 20년 차? 네, 맞습니다. 어떤 업무를 맡고 계세요? 저는 한국지역본부라는 곳에서 직원들 교육 및 업무 개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HR 부서. HR은 아니고요. 저희 한국지역본부는 저희 대한항공의 여객 항공권 판매 전체를 총괄하는 그런 부서이고요. 그 내에서 저희 교육 업무하고 그 업무 개선 이런 업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보통 우리가 이게 항공사 직원 그러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는 파일럿 또 스튜어디스만 떠오르는데 네. 그런 분들보다 이런 일반 직원이 더 많죠? 그렇진 않습니다. 저희가 승무원이 한 7,000명이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조종사분들도 꽤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스텝 부서는 사실은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그렇게 인원이 많지는 않아요. 네. 그런데 어쨌든 그 분야에서 20년 동안 쭉 네. 일을 해오셨고.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강제 휴직. 네, 맞습니다. 언제부터요? 저희가 4월 16일부터 대한항공이 휴업 결정을 하게 되면서 4월 16일부터 전체 직원의 70% 이상이 지금 강제 휴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까지 계속? 네. 중간에 잠깐이라도 나가시려고? 중간에 제가 그 업무 때문에 2주 정도 출근을 했었고, 이제 자기가 맡은 보직별 업무별로 이렇게 순환해서 근무를 하고 있긴 한데, 저는 사실 담당 업무가 교육 업무다 보니까 모일 수가 없으니 모일 수가 없으니까 교육 자체를 할 수가 없잖아요. 온라인 교육 이런 거 하면 안 되나? 온라인 교육도 사실은 근데 교육을 받을 대상이 일단 저희가 70% 이상이 다 휴업이다 보니까 대상 자체가 좀 없다 보니까.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저는 부득이하게 지금 이렇게 좀 길게 쉬고 있고, 네. 중간에 이제 다른 업무가 좀 있어서 2주 정도 7월 달에 출근을 했었고, 지금까지 쉬고 있습니다. 네. 어느 날 갑자기. 네. 저희가 이제. 물론 뭔가 조짐은 있었겠죠. 예, 저희가 이제. 올 초부터 이제 코로나가 조금씩 심해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재택근무를 한 2월부터 조금씩 돌아가면서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코로나가 좋아지면 재택을 그만하고 이제 다 똑같이 예전처럼 근무를 하겠거니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점점 더 심해지니까 사실은 항공기가 뜰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니까. 그러니까요. 직원들이 이제 할 일이 이제 다 없는 거예요. 승객도 그렇죠. 없고 비행기도 못 뜨고 뭐 당연히 항공권 판매도 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 회사 측에서 그냥 아예 유지를 하기가 어려우니까 휴업 결정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네. 대한항공이 이제 사상 초유의 휴업이란 결정을 하면서 이제 직원들도 이제 처음이죠, 그게. 처음이죠. 진짜 저희가 올해 51년 창사 51년 됐는데 최초. 그죠. 네, 맞습니다. 지금 승객이 90몇 프로 줄어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항공기가 90% 이상이 다 지금 못 뜨죠? 놀고 있으니까요. 왜냐하면 비행기를 뜰 수가 없으니까. 그러게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부득이하게 그렇게. 지난 20년 동안 좀 길게 쉬어본 적이 없어요? 없습니다. 저는. 네. 저희가 IMF 때도 한 2주 정도 딱 휴가 직원들 간 거 말고는 사실 그렇게 회사 다니는 게 전 되게 즐겁고 되게 좋았었거든요. 뭐 직원들하고 같이 뭐 근무하는 것도 좋고 다른 사람들하고 만나서 이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성향이라서 되게 재밌게 회사를 다니고 나는 휴직할 일이 평생에 한 번도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갑자기 이제 4월 6일인가 그때 날짜도 기억해요. 갑자기 휴업 결정이 됐으니 휴직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통보를 받고 이제 너무 이제 당황하게 됐죠. 네. 그리고 이제 막상 월급도 전혀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진 않습니다. 조금 나와요? 월급은 저희가 고용유지보험금이라 그래서 맞아요. 고용노동부에 저희가 보험금을 내는 회사 기업체들이 내잖아요. 그래서 유지를 하는 조건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이라는 거를 저희가 지원을 받아요. 정부 지원금을 받아요. 그리고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그거 이외에 조금 직원들 보존을 해주기 위해서 회사가 좀 출자를 해서 한 70% 수준으로 저희가 지금 급여는 받고는 있습니다. 평상시 받던 월급의 네네. 70%? 예, 그 정도 수준은 저희는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꽤 많이 받으시는 거네. 그렇죠. 다른 직종보다는 조금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거기 정부 지원금도 꽤 큰 힘이 되는군요. 그렇죠. 정부 지원금이 저희가 최대 한 6만 6천 원 정도 지원을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이외에는 회사에서 좀 충당을 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고용이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저희가 받고는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언제까지 갈지 근데 기약이 없는 거 아닙니까? 내년은 사실은 지금 이런 상황이면 알 수는 없지만 아마 좀 더 새롭게 그렇죠. 고용 유지 지원금을 더 받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좀 이게 끝나면 사실 뭐 이렇게 저렇게 회사 나가서 하고 싶은 게 되게 많았는데 상황이 좀 이렇게 좀 길어지다 보니까 좀 우울해지고 그렇죠. 네, 그렇게 또 좀 참. 되는 것 같아서 다시 열심히 명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맨 처음에 이제 네. 딱 아침에 일어나는데 회사 갈 일이 없는 날. 네. 여태까지 뭐 잠깐 휴가 외에는 그런 네. 경험이 없었다고 했는데 네. 게다가 네. 이게 얼마 동안 갈지 기약도 없었던 그날. 그렇죠. 기억나시죠? 기억나죠. 어땠어요, 처음에? 아침에 똑같이 이제 사실은 제가 출근을 좀 일찍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일어났는데 제가 뭐 아침에 준비하고 이렇게 항상 하던 일상이 이제 없어지니까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잘 까고 누웠는데 잠도 안 오고 밥을 먹을까 했는데 사실 밥도 안 먹히고 이제 몇 날이 좀 우울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쉬다가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회사를 다시 출근을 못하게 되면 어떡하지? 다시 돌아갔는데 내가 갈 곳이 없으면 어떡하지? 내 자리가 없어지면 불안해지고. 어떡하지? 약간 불안감이 조금 많아져서 며칠 지난 다음부터 이제 바로 이렇게 내가 있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요가 학원에 등록을 하고 첫 번째 하신 일이 요가 학원이에요? 네, 요가 강사. 요가는 원래 이제 그런 일반 체육시설에서도 하니까 그룹 엑서사이즈라고 해서 배울 수 있으니까 그런 요가는 조금 했었고 그렇게 말고 내가 명상이랑 이런 걸 좀 집중을 해서 나중에 강사 자격증을 좀 따가지고 지금 이렇게 마음이 우울하고 좀 몸이 힘들고 할 때 직원들한테 좀 무료 나눔 같은 걸 좀 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요가 강사 자격증반에 이제 등록을 해서 그냥 요가 수업이 아니라 네네네네. 요가 강사 자격증반. 그럼 원래 직장 다니실 때도 요가는 좀 배우고 오셨군요. 요가를 아예 안 한 건 아니었고 그 GX 프로그램이라는 것 자체가 뭐 데일리 요가가 있는 게 아니고 뭐 하루는 뭐 요가, 하루는 대보, 뭐 하루는 줌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스케줄별로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들어가서 요가는 조금씩 제가 하기는 했었었죠. 근데 이제 그런 프로그램에 사실 명상 같은 거는 집중적으로는 하진 않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자격증반에 등록을 한 거는 좀 명상을 좀 집중적으로 하는 법을 좀 배우고 호흡하는 법을 좀 배우고 명상법, 호흡법. 그리고 몸을 좀 바르게 하는 법을 좀 배우고 싶어서 강사 자격증반에 이제 등록을 하게 되죠. 그게 첫 번째 하신 일이고.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제 어떤 실천들을 해나가신 거예요? 이제 그렇게 이번에 내신 책에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정리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아침 시간에 좀 명상을 하기가 되게 좋은 거예요. 정말 고요하니까. 그래서 이제 책을 많이 읽고 좀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이 명상을 정말 많이 하는구나. 명상을 하면 뭐가 좀 내 자신이 달라지는 게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이제 호흡법을 막 배우면서. 그래서 그냥 낮에 이렇게 집에서 명상을 해봤는데 잘 안 되는 게 너무 속 시끄러우니까 밖에서 막 뭐 공사하는 소리도 들리고 뭐 차 다니는 소리도 들리고 막 이제 이래서 그러면은 아침에 좀 일찍 내가 이제 뭐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배우고 싶은 것도 많으니까 조금만 더 일찍 시작해서 이제 명상하고 그다음에 요가하고 뭐 일기 쓰고 감사하는 법 이런 걸 좀 실천을 해보자 해가지고 몇 시부터요? 5시부터 이제 제가 5시에 일어나요? 네, 이제 5시에 일어납니다. 출근하실 때는 몇 시에 일어났어요? 출근할 때도 그렇게 늦게 일어났던 건 아니었어요. 한 6시 10분 정도? 근데 출근할 일도 없는데 그보다 더 일찍 일어났다고요? 네. 그래서 이제 좀
좀 더 나은 내가 돼보자. 보통 사람들은 네. 이제 출근한 일이 없어지면 첫 번째가 늦잠 자는 게 소원이었는데 그거 좀 네. 해서 아주 좋다. 보통 이러지 않나요? 아, 근데 그렇게 하니까 몸이 너무 무거워지면서 마음까지 같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이게 사실 몸이 가는 대로 마음도 가고 마음이 가는 대로 몸이 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집에서 이게 가만히 뭐 잠만 자고 이러면 정말 이런 안 좋고 안 좋은 네, 생각들이 꼬리에 네. 꼬리를 물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예 이런 더 일찍 일어나자. 네, 아예 더 일찍 일어나서 이번 기회에 내가 하고 싶은 걸 한번 다 해보고 내가 이렇게 많은 걸 배워서 나중에 회사에 복귀하면 좀 직원들하고 같이 나눔도 좀 하고 그리고 또 다른 곳들 뭐 무료 봉사할 곳이 있으면 알겠어요. 그런 것도 좀 해보자. 라는 취지가 좀 있긴 그래서 했습니다. 5시에 일어나지던가요? 아, 처음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알람을 막 한 4-5개를 맞춰놓고 껐다가 다시 일어났다, 껐다가 다시 일어났다가 이런 거를 한 일주일 정도 이제 막 그런 시행착오로 반복하다가 아, 이제 물리적으로 이거는 안 되겠다. 상황을 만들자라고 제가 생각을 해가지고 전화기를 이제 욕실 근처에다 갖다 놓고 왜냐면 이제 저는 이제 신랑이 있으니까 민폐를 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 번을 일단 끌려고 이제 일어나야 되니까 일어나서 그걸 끄고 이제 바로 그냥 세면장 들어가서 그냥 양치질. 욕실까지 간 김에? 네, 간 김에 그냥 양치질 하면 무조건 잠은 깹니다. 양치질 하면.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습관을 좀 들이기 시작해가지고 그게 이제 이거 뭐 한 팁이네요. 네. 일찍 일어나고 싶으신 분 네네. 침대 머리맡에 전화기 두고 알람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소용없습니다. 네. 화장실에 갖다 놓으세요. 그러니까 예, 화장실 옆쪽에 갖다 놓고 끌려고 일어나면서 그냥 양치질을 바로 하면 바로 양치질을 해라. 네, 바로 양치질 저는 그냥 바로 그 합니다. 5시부터 일어나서 이제 뭐 해요? 그러면? 5시 일어나서 그렇게 물 한 잔 마시고 이제 제가 그런 분위기를 좀 조성을 하려고 아로마 향초 키고 이제 뭐 치유 음악 같은 거 이제 틀어놓고 이제 저 명상 이제 하기 시작해 호흡하면서 이제 뭐 호흡이 끝나면 이제 오늘의 뭐 감사한 일들 뭐 앞으로 내가 뭘 하고 싶다 나는 예를 들자면 제가 이제 이 휴업지간에 책을 이런 내용들을 좀 책을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아 나는 책을 쓸 수 있고 나는 뭐 할 수 있고 이렇게 저에 대한 그런 뭐라 그러지 힘을 주는 말들을 좀 입으로 많이 내뱉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뭐 감사한 일들 뭐 오늘 뭐 고구마 말랭이를 시켰는데 맛있는 게 와서 감사하고 신랑이 옆에서 코를 안 골아줘서 감사하고 뭐 이제 그런 소소한 일들을 조금 이제 쓰기 시작했어요. 일기처럼 쓰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제가 척추가 이제 약간 좀 남들보다 좀 튀어나오고 좀 휘어져 있어가지고 척추 측만증 뭐 이런 거. 약간 그런 식으로 좀 남들보다 좀 심하게 되어 있어서 그거 좀 바로잡는 척추 강화 운동 같은 거 예. 하고 그다음에 이제 책을 집필할 때는 집중해서 책 쓰는 시간 그런 시간으로 아침 시간을 정말 그럼 5시부터 네. 뭐 명상, 네. 일기 쓰기, 네. 그다음 척추 세우기, 네. 또 요가도 하실 거고. 네, 요가도 그게 모두 몇 시간 정도 걸립니까? 하면은 1시간 반에서 한 2시간 정도? 네, 그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다음에는 7시 이제 식사 같이 하고 그다음에 출근하면 전 집안 정리 이제 조금 하고 그다음에 아침에 이제 원래는 제가 막 택시 타고 막 이러는 걸 되게 좋아했었고 차 가지고 다니는 걸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제가 아침 시간은 이 발레나 요가 학원으로 딱 스케줄을 채워놨어요. 그래서 이제 뭐 택시를 타고 가거나 뭐 이제 차를 가져가거나 막 이제 이렇게 가져갔었는데 이제 걸어서 네 무조건 이제 가방을 메고 이제 나가서 몇 시쯤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저희가 이제 다 정리를 하고 9시쯤 걸어 나가서 얼마나 걸어요? 한 30분 정도? 30분 네, 걸어서 30분 정도 걸어서 요가 말고 아까 뭐 발레? 네, 발레를 요즘 집중. 발레도 또 해요? 네. 요가 그 자격증 반도 또 하고. 네, 그거 하고 요가 자격증 반은 이제 시험을 보고 통과를 해서 일단 취득을 해서 이제 혼자 수련할 정도는 돼서 네. 집에서 그렇게 혼자 수련을 많이 하고 발레는 제가 너무 늦게 시작했는데 그런 클래식 음악하고 같이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행복하고. 그래서 발레를 아침 시간에는 매일 거의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발레가 끝나면 그럼 몇 시예요? 발레 끝나면 한 12시 반 정도 12시 반. 예, 되고 이제 그때 이제 점심 저 혼자만의 예전에는 이제 친구들하고 뭐 약속을 하거나 뭐 이제 아는 분들을 만나거나 막 혼자 먹거나 했는데 그러기도 이제 지금 사람 만나기 좀 뭐 하니까 좀 예.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동네에 보니까 작은 좋은 카페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한 군데를 딱 이제 단골로 정해서 거기 가서 이제 사장님한테 양해 구하고 뭐 구운 고구마
그다음에 뭐 구운 계란, 뭐 고구마 말랭이 이런 거 이렇게 커피랑 같이 먹으면서 책 보고 그다음에 뭐 거기서 이제 제가 뭐 쓰고 싶은 것들 좀 쓰고 근데 요즘 그런 식으로. 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카페에 앉아 지금은 못 가죠. 못 하잖아요. 네, 지금은 못 하고 그래서 카페는 지금은 아예 못 가고 그 전에 그 2.5단계 되기 전까지는 이제 그렇게 점심 시간은 거의 이제 그런 형태로 활용하시고. 네, 활용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식사 후에는 식사 후에는 그렇게 제가 그 책 보고 거기서 책 쓰고 이제 뭐 할 일들 하고 하면 한 2시 정도 되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제가 허리 재활 치료를 좀 받아요. 그래서 허리 재활 치료 받아서 병원에 이제 가시는 거예요? 네네네. 병원에 가거나 뭐 어떤 날은 한의원에 가서 이제 허리 재활 치료를 좀 받고 뭐 그러지 않은 날들은 온라인 강의들 듣는 게 좀 있어가지고 예. 그거 시간 맞춰서 들어야 되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온라인 강의를 시간 맞춰서 듣거나 뭐 들어요? 온라인 강의? 제가 그 서울대에서 포스트 코로나 경영 아카데미 해가지고 무료로 그렇게 진행을 해주신 것이 있었어요. 하루에 3시간씩. 그래서 그 과정을 이수를 하고 이제 그거를 이수하고 보니까 이제 온라인으로 이렇게 강의 듣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뭐 무크나 컨텐츠 아카데미 이런 데 들어가면 되게 재밌는 강의들 되게 많아요. 뭐 책 쓰기 강의, 그다음에 뭐 작가 되는 강의, 그다음에 뭐 영상 제작하는 강의 이런 것들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많이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지금 말씀 들은 것만 봐도 명상하고 집에서 혼자 네. 한 다음에 네. 배우는 것만 해도 요가, 발레, 네. 그다음에 이제 또 치료도 받으셔야 되고, 네. 네. 그다음 온라인 강의도 하루에 몇 시간씩 하셔야 되고, 네. 뭐 쉴 틈이 없네요. 예, 그래서 사실은 조금 이렇게 막 너무 또 타이트하게 제가 이제 딱 휴업을 했다고 해서 이제 그렇게 초반에 그런 시행착오를 겪고 나서 예.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려면 내가 뭔가를 더 많이 배워야 된다라는 그런 좀 강박관념이 갑자기 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막 스킬대로 막 하다 보니까 그게 스케줄대로 안 될 때가 있잖아요. 내가 분명히 예약을 했는데 예. 더 급하다고 누가 뭐 내 앞에 와가지고 막 먼저 치료를 받고 막 이런 일들이 생기는데 약간 옛날 같았으면 엄청 짜증이 났을 일들이에요. 사실은 저도 좀 성격이 급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명상하고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수련을 하고 난 후에는 약간 그런 것들이 좀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냥 그래 뭐 저분이 먼저 바쁘니까 네, 네. 그럴 수도 있겠다. 내가 좀 기다리면 되지. 네. 이런 식으로 좀 그렇게 좀 좋아지는 것 같은 게 느껴져가지고 명상이랑 요가 훈련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게 녹아나는 이 챕터 제목이 네. 마음의 속도대로 사는 것이 왜 중요할까? 네. 또 빨리에서 벗어나 네. 나만의 속도로 가는 법. 네. 그런 나만의 속도를 찾으셨어요? 네. 근데 지금 쭉 아침 새벽 5시부터 일어나서 이렇게 쭉 여러 가지 하시는 일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네. 여전히 속도가 너무 빠른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예전에는 굉장히 촘촘하게 시간을 막 잡았었어요. 그 중간 시간에 제가 요즘 이제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건 주중 스케줄인데 주말에는 하루 종일 옷을 만들러 다녀요. 이제 그 국민네일 배움 카드로 그 의상 제작 만들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하고 또 주일에는 뭐 교회도 가야 되고 그다음에 또 발레도 가야 되고 이제 이런 일정들이 있어서 예. 되게 막 촘촘하게 막 오전 몇 시부터 2시간 단위로 막 1시간 단위로 스케줄을 초반에는 그렇게 막 타이트하게 잡았었어요. 근데 이제 그러고 나니까 너무 마음도 급해지고 뭐 마음은 좋아졌지만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좀 이제 텀을 좀 두고 이제 그래서 한 뭐 오후에는 뭐 오전에는 뭐 이제 이런 식으로만 지금은 조금 스케줄을 시간 줄였군요. 네, 조금 줄여서 나눠서 이렇게 하루에 뭐 이렇게 다 할 거를 네. 그렇게 하지 말고 한 이틀이나 3일 알겠습니다. 정도에 나누자. 제가 듣기에는 그러니까 아마 매일매일 회사 나가서 직장 생활할 때 네. 하루하루 스케줄이 타이트하잖아요, 사실. 네, 맞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회사 안 나가니까 네. 나 이러면 안 되겠네 싶으니까 네. 회사 다닐 때처럼 스케줄을 짠 거예요. 맞습니다. 초반에는. 네. 근데 굳이 이럴 이유가 없구나. 네, 이렇게까지 그렇죠.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이렇게 빨리빨리 맞아요. 속도를 낼 필요는 없구나. 그걸 이제 깨닫고 네. 나만의 속도를 마저 나가셨다. 네,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네.
두 번째 챕터가 몸을 아름답게 만드는 즐거움 이거예요. 네. 이게 이제 아까 무슨 척추를 올바르게 세우는 거 이런 것들 네. 또 발레 배우시는 거 이런 걸 쭉 쓰신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여기 스트레칭이 필요한 순간 네. 이런 코너가 있는데 이건 뭡니까? 제가 이제 회사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하고 일을 하잖아요. 저희 파트너사들하고도 일을 하고 이제 다른 부서들하고도 뭐 코업을 해서 일을 많이 하는데 되게 그 예의에 맞지 않게 막 하시는 그런 화를 나게 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있죠, 하잖아요. 있죠. 그럼 이제 그때 예전 같았으면은 그냥 뭐 이렇게 하면 나도 뭐 이거 좀 해주세요. 뭐 빨리빨리 해주세요. 이러면 저도 잠깐 기다리세요. 이거를 지금 저도 확인을 하고 해야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했을 순간에 제가 이제 막 어깨가 그때 목도 막 아파오고 갑자기 스트레스가 이제 그렇죠. 몸에서 나타나는데 나타나죠. 그거를 그 당시에는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순간에 좀 스트레칭을 하고 명상을 하면서 네. 그렇게 했었으면 훨씬 좋았을 걸.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는 해야 되겠다라는 취지에서 그런 거는 제가 직장인분들 이런 순간에는 상사가 소리쳤을 때 말도 않는 요청을 했을 때는 이렇게 하시면 좀 스트레스에서는 좀 벗어나실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내 몸에 신호가 오면 네. 스트레칭을 해라. 네, 스트레칭과 명상을 해라. 잠깐 피하고 그런 내용을 제가 이제 직접 겪은 일을 토대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네. 세 번째 챕터가 매 순간 살아 있어라. 네. 그리고서는 또 거기에는 힐링이 필요한 순간 이런 네. 코너가 있어요. 네. 이건 뭡니까? 사실은 지금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사람 만나면서 이렇게 업무를 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회식하는 것도 좋아하고. 근데 지금은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못 만나죠. 못 만날 수도 없고. 만날 일도 없고. 만날 일도 없고. 예. 그러다 보니까 되게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되게 우울한 거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이게 그냥 여행도 가고 싶고 뭐 어디를 가야 되는데 갈 수도 없고. 이제 네. 그런 게 이제 스트레스인데 사실 주변을 이제 둘러보니까 꼭 이렇게 멀리 여행을 가지 않아도 사람을 만나지 않아도 이런 공간에서 내가 힐링을 할 수 있구나. 근데 그게 정말 가까운 데 있구나. 예컨대 어디? 예를 들자면 북악 스카이 같은 경우는 사실은 되게 그 드라이브 도로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를 걸어가면 정말 더 좋아요. 이렇게 북악 팔각정까지 한 1시간 정도 걸어가야 되는데 걸어가면서 이게 서울 시내에 이런 도로 걸을 수 있는 도로가 있구나. 네, 네. 이제 그런 것들 그리고 저희 이제 서울 시내에 되게 능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 왕릉들이 정말 잘 돼 있어요. 관리도 잘 돼 있고 시설도 좋고 예. 산책하기가 되게 잘 돼 있어서 사실 그런 데 좀 찾아다니면서 여러 곳 힐링되는 산책 코스를 정리한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지금 바빠서 언제 이런 데를 가세요? 진짜. 그래서 그 중간에 제가 이제 뭐 온라인 과정이 끝난 것도 있고 그러니까 오전 시간은 사실 제가 스케줄이 딱 픽스되어 있는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오후 시간이 좀 비는 시간들이 있어요. 온라인 강의 같은 거 한 코스 끝났을 때 이럴 때? 그래서 그럴 때는 이런 데 이제 방문해서 여기는 이런 게 좋구나. 여기는 적송이 이렇게 많구나. 뭐 이런 거 많이. 근데 또 날씨가 추워져서 조금 더 어렵잖아요. 근데 사실 날씨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 걸으면 땀 나기 때문에 네. 이게 뭐 날씨 때문에 뭘 못한다 그런 거는 사실은 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다음 네 번째 챕터가 네. 스스로를 특별하게 생각하라. 네. 그리고 재능 기부자가 되고 싶다. 네. 재능 기부자가 되셨어요. 그래서 재능 기부자가 되려고 그 요가 강사 자격증을 땄는데 아직 지금 복직을 못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회사에다가는 나중에 복직을 하면 저희가 회의실 같은 데 큰 데가 빈 데가 많으니까 점심시간에 직원들 위해서 뭐 영상이나 스트레칭 요가 같은 거 프로그램 그냥 무료로 나눔하고 싶다라고 말씀은 드려놨어요. 예. 그리고 책에 어디 보니까 네. 구청을 무작정 찾아가셨다고. 네, 구청에도 사실은 왜 찾아가셨어요? 아니 이제 제가 이제 살고 있는 구에 굉장히 한 10년 정도 살고 있는데 너무 되게 좋은 게 많은 거예요. 되게 좋은 점이 되게 많은데 그동안 사실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요가 자격증을 땄으니까 한번 무료 나눔 봉사 같은 걸 한번 해볼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구청에 가서? 네, 구청에 가서 이제 구민회관 이런 데 가가지고? 여쭤봤어요. 그래서 여쭤봤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런 복지관 같은 게 사실 지금 다 문 닫았잖아요. 예, 다 닫아가지고 기회가 되실지 모르시겠지만 나중에 좋아지면 연락을 한번 드리겠다라고 하셔서 그거는 그러면 좋아지면 한번 다시 말씀을 나누자. 네.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왔습니다. 그런 것도 회사 다닐 때는 할 수가 없으니까 생각조차 안 하던 건데 네.
이게 좀 잠깐 멈춤을 하다 보니 네. 내가 이 시간에 우리 구민들을 위해 이런 거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구청 찾아가 볼까? 네. 네. 그래서 한번 가봤죠. 결국 멈춰 있지 말고 네. 자꾸 주변을 돌아보며 뭐라도 하나 찾아서 움직여 봐라 이거군요. 그러니까 멈춤의 신간이지만 이거를 뭐 그냥 가만히 있는다기보다는 나를 좀 더 특별하게 생각하고 일상을 좀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사실은 책을 쓰게 된 것도 있어요. 네. 네. 제가 오늘 처음 시작하면서 네. 비슷한 처지로 지금 강제 휴직이나 이걸 당하고 있는 분들 많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분들이 좀 많이 공감할 것 같다 이렇게 시작했는데 네. 그분들한테 좀 종합 정리해서 네. 여러분 우리 이럽시다 좀 네. 제안을 해 주신다면. 지금 사실 뭐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심적으로 뭐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힘드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때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좀 나를 소중하게 또 주변을 좀 특별하게 생각하시면서 내일을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들 힘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혹시 새해에 무슨 특별한 또 새 계획을 세우신 게 있으신가요? 사실 새해는 회사를 정말 열심히 다녀야 되겠다라는 내가 이거 뭐 영상 제작하는 것도 배웠고 또 사진 뭐 이렇게 하는 것도 배웠고 요가 나눔하려고 이것도 배웠고 그리고 많은 거를 했으니까 회사 나가서 정말 열심히 좀 해봐야 되겠다라는 사실 그 계획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코로나가 이때까지 올 줄은 몰라가지고 이제 내년이 사실 조금 불투명한 상황이긴 해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할지는. 네. 그래요. 근데 이제 또 어찌 보면 네. 그 혜택 받으신 대기업에 다니시고 네. 그래도 월급 몇 프로라도 좀 받고 네. 이러시니까 이런 생각과 이런 활동도 하실 수가 있는 거고 그렇죠. 강제 휴직을 당하고 당장 생계 유지를 위해 뭐 대리기사로 또 네. 택배 노동자로 네. 뛸 수밖에 없는 또 그런 분들 참 얼마나 많습니까? 예, 맞습니다. 안타깝죠. 그런 분들 생각하면. 너무 안타깝죠. 네. 그분들께도 위로의 말씀이라도 좀 한 말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많이 힘드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기도 또 언젠간 지나갈 것이고 또 시간을 봤을 때 본인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서로 이렇게 네. 처지에 맞게 힘내도 네. 붙잡아줘야죠. 예, 맞습니다. 네. 내 마음의 속도대로 살아도 충분히 괜찮아. 이런 부제가 붙은 네. 일시정지는 처음이라. 이런 네. 책을 이번에 펴내신 20년차 직장인 정보람 씨를 오늘 함께 만났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